오히려 이것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상간소송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민한 이혼 변호사 강혜리.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상간소송 피고분들께서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기 방어 심리 때문인지 무작정 부인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모텔을 출입하는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제 그걸 두고 잠깐 밥 먹고 낮잠 자러 같이 갔다 온 거다 이렇게 부인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믿기 힘든 주장을 하시면서 무턱대고 부인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간소송 특성상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또 그래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크다고 봐서 위자료가 좀 더 가중되고 그렇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간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적절한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검토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만나는 동안 상간 상대방이 기혼자인 걸 내가 알았는지 따져보십시오. 만약에 기혼자인 걸 내가 몰랐고 여기서 더 나가서 상대방이 일부러 유부남 유부녀인 걸 숨겼으면 이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시고 다투셔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걸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검토해 볼 것은 이제 혹시 내가 만나기 전부터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한 지 오래되었다, 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만나기 전부터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이런 사실을 입증하여서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성관계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꼭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관계가 없었다면 위자료가 감액될 여지가 아주 많으니까 이런 점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에 관해서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검토하셔서 소송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제출되어 있다면 피고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라면 되도록이면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직접 당사자가 사과하시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사과문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은 이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 아예 그 위자료 소송에 대응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무변론 판결로 그냥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만 하셔도 그런 사정이 참작이 돼서 충분히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과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과 말고도 외도가 이루어진 경위라든가 외도 기간, 내용,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동거 여부, 이혼 소송 여부처럼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가 돼서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으니까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상간소송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간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소송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기혼자라면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 그러니까 원고의 배우자죠. 원고의 배우자를 피고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소송의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맞소송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내가 상간소송의 피고고 기혼자라면 나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상간소송을 해서 맞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맞소송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그리고 구상금 청구 소송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상간소송에서 내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다면 이 부정행위라는 건 혼자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를 함께 저지른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내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거는 원래는 상간 상대방,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그 상대방이랑 내가 위자료도 각자의 절반씩 이제 연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책임질 못까지 내가 원고에게 전부 지급했다. 이럴 때 이제 내가 지급한 위자료 절반을 상간 상대방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무에서는 이런 구상금 청구 소송이 향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분쟁을 이제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을 진행해서 피고가 앞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하는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도 뭐 이제 막 겨우 위자료 그 상간소송이 끝이 났는데 또 다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구상금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감액받고 끝내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반성을 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래도 정당한 나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상간소송 소장 받으시게 된 피고분들이 가장 난감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장이나 소송 서류가 집이나 직장으로 이제 송달되는 건데요. 다행히 법원에서 송달되는 소송 서류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그때부터 변호사에게만 서류가 모두 송달이 되고 피고 당사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법원에 가셔서 송달 주소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집이나 직장이 아니라 원하시는 주소로 등기를 받으시도록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